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한때 침체기를 겪으면서 벼락거지라는 단어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연초부터 야금야금 오르던 비트코인이 최근 순식간에 6천만 원을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 원을 훌쩍 넘어설 거란 전망까지 나오지만 쓰레기 같은 잡코인들까지 다시 들썩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의 파죽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격 제 기억에 뭐 한 2, 3천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했죠? 최근 어떤 흐름을 보나요? 작년 연말 정도가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고요. 네. 올해 들어서 갑자기 1월 연초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때 올랐던 거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오르기 시작했고, 사실 이제 다른 주식들도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오른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로 이제 카운트를 해보면 올 초부터 지금까지 한 160% 정도 오른 거고, 최근 6개월 동안은 한 6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뜨거운데 최근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한 30% 이상 올랐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한때 지금 넘어섰는데요. 네. 이게 올해는 최고치이고 과거 최고치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 최고치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8천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었고요. 8천만 원. 그리고 이제 달러로 하면 이제 6만 8천 달러 선. 6만 8천 달러. 과거의 최고치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2011년이었나요? 2021년. 2021년 네. 그렇죠. 지금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 아까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부터 오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뭐 여러 가지 오르는 이유가 있을 텐데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 왜 이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나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요?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게 지금 신청이 다발로 들어가서 SEC가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ETF가 승인이 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좀 더 대중화될 수 있다. 이 자산이 에셋이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 가격은 지금 오르는 상황이고요.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 좀 자금이 비트코인 투자로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뭐 경중을 따지자면 현재의 상승은 후자 쪽에 조금 영향이 큰 상황이고, 지금 질문을 주신 부분은 비트코인이 왜 그러니까 금리 인하일 때 오르느냐라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성격이 아직은 좀 확산되지 않은 어떤 위험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위험 자산으로서.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보통 시중에 돈이 많이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들이 보통 이제 위험 자산들을 찾아서 돌아가게 되는데 예금 같은 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요. 약간 위험성이 있는 주식 같은데 이런 그렇죠. 데로. 그래서 이제 그때 비트코인이 올랐고 실제로 이제 이게 2020년에 증명이 됐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는 게 또 하나가 있고, 비트코인이 또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복합적인 자산인데요. 안전 자산으로서의 또 성격이 있습니다. 위험 자산인데 또 안전 자산 성격이 있다. 약간 상반되네요. 상반되는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이해가실 텐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총 발행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발행 수량이 이게 보통은 자산이 어떤 잘 된다 싶으면은 이게 막 만들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추가로 찍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그걸 할 수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총 몇 개예요? 한 이게 2,100만 개. 2,100만 개가 최종 수량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금과 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디지털 금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22년이죠.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반기부터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엄청 샀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올랐는데 그 시기에 비트코인도 좀 이제 같이 좀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 성격도 좀 있고 또 한전 자산을 볼 수도 있고 위험 자산을 볼 때는 금리나 기대감이 있으니까 많은 돈들이 조금 위험 자산 쪽으로 옮기면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ETF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는데 이 기대감이 좀 계속 연초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혹시 기대감이 높아진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까 최근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6월 달에 원래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몇 년 전부터 사실 이제 이 가상자산 업계 수건 사업 같은 거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쓰려면 ETF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계속 그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했고 올해 6월 15일 정도에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우리가 그럼 한번 신청해보겠다라고 신청서를 넣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거의 뭐 며칠 만에 20% 정도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8월 정도에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이 자산운용사는 대부분 가상자산을 다루는 자산운용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비트코인 ETF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SEC에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소송을 해서 행정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의미하는 바는 블랙록이라는 큰 자산운용사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상자산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SEC가 지금까지 철벽처럼 방어를 해왔는데 이게 미국 법원이 봤을 때는 근거가 없다. 막을 SEC. 이유가 없다. ETF, 그렇죠. 현물 현재 ETF를 상황으로는.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 그렇죠. 근데 아직 지금 승인이 난 건 아닌데 승인이 날 거라는 기대감. 그렇죠. 만약에 승인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관 투자가들의 돈이 좀 왕창 몰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실제로는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투자를 못 합니다. 아주 정해진,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투자하는 몇몇 투자자들을 제외하고는 현물 투자를 못 하고요. 그리고 요게 사려고 하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서 사야 되는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이가 조금 높은 연령대 투자자들은 또 투자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ETF를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상품이 나오면 요 두 섹터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자산이면서 위험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아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어떤 에셋을 포트폴리오의 자산운용사들이 산입할 경우에 기계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 이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측하는 바로는 블랙록이든 뭐 피델리티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이게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 아마도 자신들이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의 1%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채우지 않겠느냐. 1%? 네. 그럼 이제 1% 정도를 채우게 돼도 사실 이제 굴리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이거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발행사가. 그래서 이제 없었던 그 매수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까 비트코인의 총 수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뭐 채굴을 하면 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보상이 뭐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내년이라면서요. 네, 내년 4월 정도입니다. 내년 4월 정도. 그건 어떤 공급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블록체인은 블록들을 체인처럼 엮어놓은 건데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정량적으로 공급이 되는 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50개였고요.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3번의 반감기가 있었고 내년에 과거에 3번이 있었고 내년이 이제 네 번째 반감기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줄어들 때는 뭐 이게 뭉텅뭉텅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횟수가 진행이 될수록 줄어드는 개수 자체는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공급량 감소의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반감기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크게 오르긴 했습니다. 과거 3번의 반감기 모두요. 보니까 2012년, 16년, 20년이네요. 그렇죠. 그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러티브를 내년에도 기대를 하는 것이고 공교롭게 또 ETF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심사가 이제 내년 1월부터 최종 마감, 이 ETF는 240일까지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 240일이 되는
날이 이제 최종 마감일이 됩니다. 예. 이 최종 마감이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이 최종 마감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1월 초에 아마 다 같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1월 초에.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감기 기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되면 수요는 늘고 내년에 또 반감기니까 공급은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데 만약에 이 현물 ETF 승인이 뭐 지금으로 봐서는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SEC가 안 되겠다 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시장 또 충격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6월 15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블랙락이 처음 신청했을 때 가격이 25,000달러 선이었습니다. 예. 현재는 한 44,000달러 가까이서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70% 이상 오른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승인이 거부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좀 폭락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네. 네. 다만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은 법원에서도 한번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SEC의 반대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는 거절을 당해도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블랙록 같은 경우는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실 이거는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아니다. 네, 이런 그렇군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서 지금 6천만 원을 넘기도 했는데 그럼 시장에서는 이 가격 예상을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격 예상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10만 달러 갈 거다. 10만 달러. 예, 그러니까 전고점이 6만 8천 달러인데 예. 전고점은 뭐 무난히 넘을 거다. 뭐 이런 예상부터 그리고 10만 달러, 뭐 100만 달러를 점치는 사람들도 있고 100만 달러.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약간 뭐 아크인베스트를 이끌고 있는 캐시 우드라든지 캐시우드가 100만 달러를 예측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10만 달러 예측한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유명 100만 기관 투자가들이에요, 그분들도? 네, 그렇죠. 다 이제 이름 걸고 리서치 하는 분들이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아직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엄밀한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수치 중에 좀 귀담아 볼 만한 것들은 아까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포트폴리오의 1% 정도 산입을 할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1% 그렇죠. 요걸 계산해 봤을 때는 한 14만 달러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14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뭐 한 1억 6, 7천만 원? 네, 그 정도 되는 되죠. 거네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주요 기관 투자가의 포트폴리오의 1%를 담는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뛰니까 뭐 관련된다고 해야 되나? 기업들이 막 주가도 조금 요동을 좀 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일단은 나스닥에서도요, 이 비트코인 연관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는 원래는 IT 회사인데 그 창업주가 굉장히 비트코인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 계속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돈을 많이 벌은 상태고요. 현재 가격으로는. 그 이외에도 나스닥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전문으로 하는 채굴 기업들, 뭐 마라톤 디지털이랄지 아니면 뭐 헛8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비트코인 가격 등락에 따라서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높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들이 있고 국내 주식에서는 사실 뭐 코인 관련 주는 직접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이제 운용하고 있는 위메이드라는 게임사가 있는데요. 위믹스라고 네,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한 게임사인데 그곳 말고는 사실 이렇게 아주 엄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상장된 회사가 별로 코인 발행에서는 별로 또 많지 않죠. 많지 않죠. 투자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제 연관성이 없는 코인인데 뭐 아까 이 직전에 어떤 테마주 얘기를 정치 테마주, 정치인 작전주. 네. 대부분 그 인과관계가 없는 주식들이 많잖아요. 예. 네, 이것도 똑같아서 차라리 요즘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ETF를 하게 되면 그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을 사든지 빌려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곳은 원래 세계에서 지금 비트코인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비즈니스가 가능해져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인과성이 있는 것들을 미국에서 찾아보면 찾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네. 굳이 뭐 너무 거부감이 없다 하시면 비트코인 원물을 사시는 게 사실은 가장 추천할 만한 투자죠. 그러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상자산 중에서 비트코인만 얘기했는데 네. 뭐 이게 대장주다 해서 비트코인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들이 있죠. 뭐 이더리움 같은 것도 네. 비슷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대로 하면 비트코인이 10% 올라가면 이더리움은 뭐 15%, 20% 이렇게 오르는 성격의 자산인데 더 오르는. 더 오르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으니까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저조합니다. 상승률이. 비트코인은 급등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올해 가상자산 지금 코인 가격 상승은 거의 비트코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아주 국지적인 비트코인에만 좋은 이 호재 때문에 오르는 것이라서 사실 그렇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면 이더리움 ETF는 없냐? 그것도 블랙록이 지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해놨다. 네. 우리가 늘 이런 건 얘기할 때 우리 아까 정치인 작전주들처럼 잡코인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전혀 네, 관계없는 네.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좀 특별히 주목을 끄는 그런 가격 변동이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잡코인들 중에서는? 보통 이제 국내 거래소 뭐 업비트, 빗썸에서 두 가지 거래소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런 곳들에서 이제 나오는 잡코인들 중에 한국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보통 그거를 이제 김치 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미래의 어떤 좀 투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데 단지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 매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게 변동성에 기대서 투자를 하시는 또 투자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변동성이 높은 말하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동전주라고 보통 부르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나 이런 것보다는 변동성에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가 이제 국내에서는 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는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과거에 2017년에 한번 크게 코인이 오른 적이 있었고 21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언제 올 거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잡코인이 전부 다 올랐어요. 근데 21년에는 이 중에 안 가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불장에는 더 안 가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올해 오르는 알트코인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들만 지금 오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는 와중에 이더리움은 그다지 상승률이 높지 않고.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분석과 향후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